거대 구렁이로 환생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길가에서 엉컥뱀 한 마리를 납치한 거였다. 대뇌 번식 본능을 제대로 만끽했는데 3초 후 나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왜냐하면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평범해 보이던 이 암컷뱀이 용족 10만 수군을 거느렸던 여제의 환생이라는 걸. 그녀는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내 거친 행동으로 상처 입은 몸을 고개를 숙이고 핥고 있었다. 차가운 눈동자엔 증오가 가득했다. bun궁은 고귀한 용족 여제의 건을 미개한 축센다위에게 유린당하다니. 내 수행이 회복되기만 해봐라. 내 놈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추려 영원히 유무조차 못하게 하리라. 입을 열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의 포효가 내게 생생히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다. 누가 알았겠는가? 이 암컷 뱀도 환생자였다니. 게다가 하필 용족 여제라는 거 무리라니. 방금 전 상황을 떠올리니 등골이 오싹해졌다. 여제는 지금 날 잡아먹고 싶을 거다. 정말 수행을 회복한다면 난 언제든 뱀포가 될 신세였다. 약해진 틈을 타서 그냥 끝내버릴까 고민하던 그때 차가운 기대음 하나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착한 뱀은 복을 받습니다. 시스템 바인딩 성공. 핵심 능력 100배 보상 해제. 대상에게 혜택을 주면 본인은 최대 100배 보상을 받습니다. 바인딩 대상 요연. 용족 여제 현재 빈사 상태. 이 소리를 듣자마자 속으로 퀴즈를 불렀다. 역시 환생자의 필수템 치트키. 좀 늦긴 했어도 빼먹지는 않았구나. 나는 즉시 고개를 돌려 동굴 입구에 웅크린 유연을 보았다. 이제 그녀가 완전히 달라 보였다. 죽음의 위협 따위가 아니라 이건 완전 보물 덩어리잖아. 유연과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했다. 나는 거대한 몸을 이끌고 곧장 동굴 입구로 기어갔다. 내가 다가오자 유연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 짐승이 또 뭘 하려는 거지? 전생에 고귀한 여제였던 그녀는 뱀의 음탕한 본성을 잘 알고 있었다. 만약 두 번째를 시도한다면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으리라. 그녀의 눈에 비장함이 감돌았고 목숨 걸고 싸울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 달리 난 눈길 쫓아주지 않고 그녀의 옆을 그냥 지나쳐서 숲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머릿속 계산을 난 다 듣고 있었다. 뱀이 음탕하다는 건 맞지만 사실 난 전생에 30년 차 모태의 솔로였다고. 첫 경험도 그녀와 한 거였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방금 전 일은 고의가 아니었다. 제정신이 돌아오기 전이었으니까 숲속을 빠르게 헤치고 다니며 머릿속의 기억 조각들을 통합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수행을 쌓아 하루빨리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고 이 뱀 껍데기를 벗어던지는 거다. 다시 동굴로 돌아왔을 때 내 입에는 먹잇감이 한가득이었다. 내가 나타나자 유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말았다. 그녀도 도망칠 생각은 했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서 조금 움직이는 것도 고역이었다. 피냄새 진동하는 고기를 보고 유연은 침을 꼴딱 삼켰다. 배고픔이 참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제의 자존심 때문에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구걸하지 않겠다는 기세를 보였다. 한마디 놀려주고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까불지 않는 게 상책이었다. 이돈줄을 굶겨 죽였다간 나만 엄청난 손해니까. 나는 곧장 불공 한 마리를 그녀 앞에 툭 던져주었다. 꼬리가 실수로 그녀를 스쳤는데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비늘을 바짝 세웠다. 그러면서도 입으론 버텼다. 맹소적인 콧방귀를 qui며 유효하는 나를 보았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배고픔이 극에 달했으니 아무리 오만한 용족 여제라도 생존 본능을 거스를 순 없었다. 어쩔 수 없군. bun궁이 마지못해 먹어주마. 수행이 회복되면 이 축생과 천천히 계산하리라. 다음 순간 유효연은 내 손을 버리고 입을 크게 벌려 불곰의 두꺼운 가죽을 찢었다. 그녀의 험악한 속마음을 들으니 내 안색이 어두워졌다. 내 고기를 먹으면서도 내 가죽 벗길 생각뿐이라니. 시스템이 이 대박줄을 묶어둔 게 아니면 난 진작에 도망갔을 거다.
혼자 죽게 내버려 두고 말이지. 잠시 후 머릿속에서 폭죽 터지듯 알림음이 쏟아져 나왔다. 축하합니다. 100배 보상 획득. 열기 감질 획득 100배 보상 보너스. 슈커 후각 획득. 축하합니다. 100배 보상 획득. 교살의 힘 획득. 얼른 시스템 창을 띄워보니 이게 웬걸? 실용적인 신통력이 수십 개나 있었다. 역시 수련 대승자는 다르다고 감탄했다. 불공 한 마리 먹었을 뿐인데 돌아온 보상이 이리 대단하다니. 나는 곧장 뒤돌아 고라니 한 마리를 더 잡아와서 유여연 앞에 다시 던졌다. 그녀는 고기를 소화시키는 중이었고 상처도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었다. 내가 또 먹이를 던져주자 그녀는 사양하지 않고 전부 받아먹었다. 허겁지겁 뜯어먹는 그녀와 달리 경쾌한 시스템 알림음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뻤다. 이게 바로 날로 먹는 인생이지. 그 후 꼬박 3일 동안 난 미친 듯이 밖으로 나갔다. 주변 수십 리의 짐승들은 우리 없었다. 내 입에서 도망친 놈이 없었으니 내가 물어온 먹잇감들은 거의 다 유효연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비글은 날로 반짝였고 덩치도 눈에 띄게 커졌다. 며칠 새 내 크기를 따라잡을 정도였다. 심지어 그녀에게서 강자의 외압감까지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빨리 회복될수록 난 더 신이 났다. 진짜 이득을 보는 건 나였으니까. 난 벌써 100개 가까운 신통력을 모았고 3일 전보다 수십 배는 강해졌다. 난 기분 좋게 포효하며 각 잡은 먹잇감을 또 유연 앞에 던졌다. 그리고 기대하며 기다렸다. 이번엔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을지. 대상 유연의 감정 변화 감지, 친밀도 플러스 1, 신통 합성 기능 해제. 친밀도가 높을수록 반환 보상이 더 풍성해집니다. 친밀도가 0이 되면 바인딩 관계가 해제됩니다. 그 말을 듣고 멍해졌다가 다시 시스템 창을 내려다보았다. 친밀도 한몫이 생긴 데다 말도 안 되는 신통 합성 옵션까지 떴어. 난 망설임 없이 며칠간 놓은 범풍 신통들을 전부 쏟아부어 합성했지. 합성 성공 축하합니다. 영풍 신통 획득. 용의 출현. 다음 순간 수십 미터의 뱀 몸이 미친 듯 부풀더니 뒤들이 부딪히며 챙강 소리를 냈어. 마치 쇠가 맞부딪히는 것처럼. 몸집이 전보다 훨씬 굵어졌고 체내에서 터져 나오는 힘을 느끼니 짜릿해서 죽을 맛이 없지. 곧바로 난 한 줄기 빛이 되어 근처의 작은 산으로 돌진했어. 쾅 하는 근음과 함께 충격음이 하늘 끝까지 울렸지. 그 단단하던 작은 산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버렸어. 그 시각 덩굴 안유여야 등 며칠간 피를 보충해 겨우 수위를 조금 회복했지. 그녀의 등가에 비웃음이 스쳤어. 하늘이시여 온갖 수단을 써서 우리 용족을 멸망시키려 해도 그게 뭐 어쨌단 말이냐. 나 여연은 결국 살아남았다. 바로 그때 밖에서 컹 하는 굉음이 들려왔어. 여연은 숨을 멈췄지. 공포스러운 외압감이 사방에서 짓눌러왔거든. 숨이 막힐 정도의 압박이었어. 그녀는 추격자가 온 줄 알고 온몸의 근육을 바짝 긴장시키며 목숨 걸고 싸울 준비를 했지. 그런데 고개를 들자마자 은백색의 거대한 구렁이가 돌무더기 위에 다리를 틀고 있었어. 섬뜩할 정도로 흉포한 기운을 뿜어내며 말이야. 유여연은 눈이 튀어나올 뻔했지. 어떻게 저 몸이지? 방금 그 천지를 뒤흔든 소리가 설마 저 은사가 낸 거라고? 이 파괴력은 영종의 경지에 가깝잖아. 분명 평범한 뱀으로 기억하는데 사흘 만에 어떻게 황골탈퇴를 한 거지? 유연이 다시 자세히 보니 시선이 내 이마에 꽂혔어. 새로 도단한 육각을 본 거야. 과연 그랬군. 희박하게나마 용족의 혈통이 섞여 있었어. 그래서 진화가 이렇게 빨랐던 거야.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 며칠만 더 우쭐 때 보라고. 이 몸이 공법을 다시 완성하면 단숨에 널 압도해주마. 여기까지 생각하니 유효연은 다시 근심이 쌓였어. 공법 수련이 쉬운 게 아니거든. 요족의 내단이 꼭 필요했지. 지금 실력으로는 내단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녀는 몰랐겠지만
난 그 속마음을 다 듣고 있었어. 계속 강해져서 시스템의 보상을 챙기려면 유단을 좀 구해다 줘야겠군. 내 시선에 요요는 소름이 돋았는지 속으로 날 지렁이라며 욕했지. 뭘 봐? 운 좋게 영종이 됐다고. 내가 겁이라도 낼 줄 알고 수위만 회복됐어도 댐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줬을 텐데 이틀만 더 나대게 해주지. 영족 비법을 대성하는 날엔 내 발밑에서 징뭉개주마. 빙의까지 해서 저 츤데레 뒷바라지라니. 정말 기가 차네. 투덜대면서도 난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어. 금세 숲 한복판에 도착했지. 여기 연기는 엄청나게 진해서 숨만 쉬어도 수위가 오르는 것 같았어. 난 곡장 흡수에 전념했지. 한참 흡수하던 중 머리 위에서 날카로운 새 울음소리가 들렸어. 급히 고개를 들어보니 수미터 크기의 괴조가 날개를 접고 칼날처럼 나에게 날아들었지. 순간 온 신경이 곤두섰어. 필사적으로 몸을 뒤틀어 정말 아슬아슬하게 스치듯 피했지. 괴조의 발톱은 쇠망치처럼 내가 있던 바위를 강타했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가 산산조각 났지. 돌가루가 사방으로 튀었어. 그 모습에 등골이 오싹해졌어. 빨리 피해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내가 박살날 뻔했어. 공력이 빗나가자 괴조는 날개를 힘차게 버덕여 다시 성공으로 솟구쳤지. 하늘을 한 바퀴 돌더니 다시 사납게 덮쳐왔어. 도대체 뭐야? 비지라도 진 것처럼 달려드네. 딩. 이금 요소 금시대분 발견. 미션 발생. 이 요술을 유효한에게 바치면 특수 보상을 획득합니다. 내 눈이 번쩍 뜨였지. 하지만 기쁨도 잠시. 금세 표정이 굳었어. 보상은 탐나지만 저 금시대붕은 이름만 들어도 뱀의 천적이잖아. 정면으로 싸우면 내가 불리해. 머리를 써서 함정을 파야겠어. 난 재빨리 머리를 굴려 덩굴이 복잡한 곳으로 달아났지. 금시대붕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끈질기게 쫓아왔어. 놈은 미친 듯이 은달아 하강했고 난 몸을 유연하게 놀려 요리조리 피했지. 이리저리 피하며 몇 번이나 고비를 넘겼어. 놈의 갈고리 같은 발톱이 내 머리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지. 하마터면 저 세상 갈 뻔했다니까. 그렇게 뱀과 새의 추격전이 벌어졌어. 덩굴지대 끝자락에 이르자 금시대봉이 다시 기회를 잡고 치명적인 일격을 날려왔지. 하지만 난 이번엔 피하지 않았어. 놈의 얼굴이 코앞까지 왔을 때 급격히 방향을 틀며 몸을 옆으로 비틀었지. 속도를 이기지 못한 놈은 내 몸을 스쳐 지나가더니 멈추지 못하고 오래된 덩굴 숲에 처박혔어. 날개가 순식간에 덩굴에 엉켰고 아무리 버둥거려도 날지 못했지. 바보 같은 새끼 꼴 좋구나. 내가 기다린 건 바로 내 녀석이야. 난 지체 없이 곧장 용의를 뿜어냈어. 강력한 의압감이 순식간에 퍼졌지. 난 여유롭게 놈에게 다가갔어. 놈은 꿈에도 몰랐겠지. 이급 요수가 이렇게 허무하게 당할 줄은.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덩굴은 더 주워왔고 결국 꽁꽁 묶여버렸어. 꼼짝도 할 수 없게 됐지. 난 입을 크게 벌려 몸에 목을 물어뜯었어. 기급 요수 금시대붕 처치 성공. 보상으로 호시명인 한 개를 드립니다. 알림문이 끝나자마자 오래된 용의 비늘이 눈앞에 나타났어. 크지는 않았지만 엄청나게 단단했고 은은한 금빛이 감돌았지. 난 잠시 생각하다가 내 급소인 칠춘부에 융합했어. 혹시 의안이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 여자는 맨날 복수할 궁리만 하거든. 마음을 가다듬자 용린이 내 몸속에 박혔고 순식간에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됐지. 금치대붕의 사체를 덩굴에서 꺼냈다. 전리품을 챙겨서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가는 내내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렸다. 정말 조심도 조심했다. 금치대붕 친척들이 뼈 튀어나올까봐 나한테 따지러 올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근처에서 엄청난 용기가 뿜어져 나왔다. 분명 엄청난 보물이 나타나려는 거다. 세상에 나올 징조였다. 나는 즉시 방향을 틀었다. 연기의 근원을 향해 살금살금 다가갔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연기는 점점 더 강해졌다. 몸에 끈적하게 달라붙을 정도였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눈앞에 초록빛 호수가 나타났다. 호수 위로 하얀 안개가 피어올랐다. 마치 성경에 들어온 것 같았다. 연기가 액체가 될 정도라니. 영혼 종파의 성지급 대우였다. 와, 대박. 진짜 보물을 찾았나 보다. 너무 기뻐서 제자리에서 뛸 뻔했다. 하지만 그 흥분이 가시기도 전에 심장이 떨리는 공포스러운 기운이 순식간에 나를 짓눌렀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무언가에 꽉 붙잡힌 느낌이었다.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리는 사망 경보였다. 본능적으로 뒤돌아 도망쳤다. 얼마 멀리 가지 못했을 때 호수 중앙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무시무시한 물줄기가 솟구쳤다. 파괴적인 기운을 머금고 내게 덮쳐왔다. 그 물줄기는 멀리 있는 거대한 나무를 들이받았다. 콱콱 하는 굉음이 올라 퍼졌다. 거대한 나무가 순식간에 쓰러졌다. 뒤를 살짝 돌아봤더니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하마터면 여기서 죽을 뻔했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죽으림을 다해 그곳을 탈출했다. 금치대봉보다 훨씬 무서운 기운이었다. 반항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한참을 정신없이 달렸다. 그 기운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확인했다. 그제야 바닥에 쓰러져 숨을 몰아쉬었다. 안 돼. 지금은 너무 약해. 이곳엔 거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나중에 내가 강해지면 그때 다시 와서 확인해봐야지. 호흡을 가다듬은 후 최대한 빨리 동굴로 돌아갔다. 머릿속엔 오직 강해지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몰고 온 금치대붕 사체를 바닥에 던졌다. 뿌리로 툭툭 치면서 류효연에게 어서 먹으라고 신호를 줬다. 그녀가 다가와서 대붕의 사체를 유심히 살폈다.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미 죽은 녀석이었지만 사체에서 느껴지는 외압감이 여전히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건 아마도 2단계 요수겠지? 류효연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좀 어이가 없었다. 다시 머리로 대붕 사체를 밀었다. 머뭇거리지 말라고 재촉했다. 얼른 먹으라고 하자 그녀가 멍해졌다. 속으로 외야해하던 모양이었다. 이 미꾸라지가 나더러 이걸 먹으라는 건가? 잠깐, 안에 유력의 파동이 느껴져. 설마 요단인가? 그녀는 알아차리자마자 사체 속을 뒤지기 시작했다. 익숙하게 빛나는 요단을 꺼냈다. 류효연은 완전히 넋이 나갔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봤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등급도 없는 평범한 뱀이 어떻게 2단계 금치대붕을 잡았을까? 게다가 가장 귀한 요단과 먹이를 전부 양보하다니. 그녀는 요단을 몰고 복잡한 눈빛으로 선뜻 먹지 못하고 망설였다. 옆에서 지켜보던 나는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다. 제발 좀 빨리 먹어. 안 먹으면 보상을 못 받잖아. 시스템 보상이 내 입에 달렸다고. 나는 일부러 무심한 척 쳐다봤다. 관심 없는 척 연기하며 고개를 돌려 가버렸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 엎드려서 눈을 감고 쉬었다. 류효연은 몸을 웅크리고 내가 가는 걸 봤다. 그제야 안심하는 것 같았다. 고개를 뒤로 젖히더니 요단을 꿀꺽 삼켰다. 그녀는 삼키면서 이 미꾸라지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다. 아마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겠지. 자기가 먹기 겁나서 나를 기미 상공으로 쓴 거거나 아니면 아예 요단을 모르는 거겠지. 뭐 어때?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하니까. 부상을 회복해야지. 시간이 좀 흐른 뒤 그녀가 눈을 떴다. 칙칙했던 비늘에 다시 윤기가 돌았다. 부상이 드디어 다 나았다. 그녀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런 짓을 하러 온 것도 아니었네. 설마 순수하게 내 치료를 원한 건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가? 설마 아니겠지. 용기사가 되고 싶은 건가? 에이, 생각하지 말자. 어쨌든 겪어보면 알겠지. 나중에 알게 되겠지. 멀리서 그 속마음을 들은 나는 콧방귀를 뀌었다. 겪어봐야 안다고? 기회나 좀 줘보든가? 아니, 지금은 줘도 안 해. 인간으로 변한 뒤에라 얘기해. 투덜거리고 있는데 기다리던 알림음이 올렸다. 띵. 요단 복용.
배보상 활성화. 띵. 류효연의 호감도가 상승했습니다. 현재 호감도 2점. 속으로 참 허탈했다. 죽을 고생해서 얻은 요단인데 호감도가 고작 1점 올랐다. 여자의 경계심이 너무 강하네.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체내의 기온이 화산 폭발하듯 솟구쳤다. 띵! 1단계 요술 승급을 축하합니다. 곧이어 내 몸집이 몇 배로 커졌다. 비들은 두껍고 단단해졌으며 차가운 빛을 내뿜었다. 나는 속으로 환호했다. 1단계인데 이렇게 강해지다니 힘이 넘쳐나는 기분이었다. 이때 머릿속에서 비명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세상에, 잠시 쉬더니 1단계가 됐어. 류혜연이 멍하니 나를 쳐다봤다. 지금 나랑 비교하면 그녀는 그냥 작은 지렁이 같았다.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다. 기분이 아주 좋았다. 이제 감히 날 무시 못하겠지. 그런데 한참 우쭐해하고 있을 때 그녀의 다음 속마음에 고꾸라질 뻔했다. 저렇게 커지다니. 만약 탕제로 덤벼들면 어떡하지? 내 작은 몸은 버티지 못하고 죽을 거야. 류호연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자기의 가느다란 꼬리를 힐끗 쳐다봤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류호연을 봤다. 대체 무슨 망측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냉정하신 여자가 할 소리인가? 류호연은 지지 않고 나를 째려봤다. 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고작 영종 주제에 감히 날 째려봐. 내가 아주 겁이 없나 보군. 하지만 거대한 덩치 차이 때문에 그녀의 분노는 내 눈에는 아기 고양이가 하악질하는 것 같았다. 위협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좀 귀여웠다. 나는 웃음이 터졌다. 이 여자 꽤 재미있네. 얼른 그녀가 원래 모습으로 변하기만을 기대하게 됐다. 그때 머리 위에 음보를 잡으면 짜릿하겠지. 벌써 머릿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새침한 안벤이랑 기싸움하기 싫어서 다시 엎드려 휴식을 취했다. 역시 내 눈빛에 겁을 먹었군. 내가 먼저 물러나자. 류호연은 기고만장해졌다. 하지만 다시 고민에 빠졌다. 내가 어떻게 갑자기 증화했는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해가 안 됐겠지. 결국 포기한 듯 했다. 밖에서 무슨 기억이라도 얻었나 보다 했다. 한참 뒤에 나는 느릿느릿 동굴 밖으로 나갔다. 동굴 입구를 나서면서 일부러 속도를 늦췄다. 낙 회복한 류현이 못 따라올까봐. 내가 나가는 걸 보고 류현도 즉시 따라 나섰다. 하지만 각 완쾌된 상태라 기어가는 속도가 너무 느렸다. 전력으로 가는 게 아닌데도 내가 훨씬 앞서 나갔다. 이 건방진 놈, 얼른 나를 좀 기다려라. 내가 전성기만 되찾으면 널 목줄에 묶어서 끌고 다닐 테다. 외아래가 뭔지 가르쳐주마. 류호연은 화가 나서 이를 갈며 투덜거렸다. 원래 좀 봐주면서 기다려주려 했는데 개종자처럼 부려먹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 여자, 버릇 좀 고쳐놔야겠어. 누가 진짜 선전인지 알려주지. 말할 것도 없이 곧장 속도를 높였다. 순식간에 수백 미터 밖으로 따돌렸다. 류호연이 바로 당황하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빨리 가? 내가 보호를라도 뺐을까봐 그래? 녀석은 더 화가 났다. 필사적으로 쫓아오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거리는 점점 더 벌어졌다. 멀어지는 나를 지켜볼 뿐이었다. 결국 완전히 기운이 빠져 울먹이며 멈춰섰다. 동굴로 돌아가려던 그때 마침 근처 높은 바위 위에 나타나 녀석을 데려다보았다. 꼬리를 살랑거리며 올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녀석은 눈을 크게 떴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나를 따라오게 해주는 거야? 귀찮다는 듯 꼬리를 흔들며 머뭇거리지 말라고 재촉했다. 녀석은 바로 기어올라와 내 등에 자리를 잡았다. 이제야 눈치가 있군. 그렇게 류호연을 태우고 달렸다. 곧 울창한 숲에 들어섰다. 숲에 들어가자마자 일성요수의 강력한 기운을 아낌없이 뿜어냈다. 곧 이 도발적인 기운이 다른 요수들의 일목을 끌었다. 귀를 찢는 듯한 포효가 멀리서 터져나왔다. 엄청난 충격파가 울려 퍼졌다. 등 위에 류호연이 비명을 질렀다. 세상에,
나는 침착하게 몸을 긴장시켰다. 소리가 난 곳에 집중했다. 검은 그림자가 덩굴을 타고 왔다. 가까이 보니 마카크 원숭이였다. 일성요수의 기운이 가득했다. 류여연은 그 위력에 감탄했지만 내게는 안중에도 없었다. 녀석이 땅을 닿기도 전에 몸을 굽혀 기회를 엿보다 입을 크게 벌려 덮쳤다. 원숭이는 가슴을 두드리며 피비린내를 풍기며 철권으로 나를 내리쳤다. 내가 쉬운 상대인 줄 알았나 본데 내가 훨씬 더 빨랐다. 순식간에 주먹을 피하고 녀석의 팔을 칭칭 감았다. 온 힘을 다해 조였다. 속으로 포효했다. 하찮은 거. 강철 루프처럼 몸을 휘감아 단숨에 압박했다.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했다. 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눈알이 튀어나올 듯했다. 몇 분 뒤 심장이 멈췄다. 사체를 쓰레기처럼 버렸다. 겉으로는 태연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경악했을 거다. 이 녀석 전투력이 이 정도라니. 같은 급을 단숨에 죽이다니. 좋아. 내 신발이나 닦게 해주마. 비웃음이 절로 나왔다. 신발은커녕 머리나 닦아. 요단이나 먹으라고 신호했다. 류여연은 멍해졌다. 또 망상에 빠진 모양이다. 이게 무슨 뜻이지? 방금 줬는데 또 주다니? 나보고 새끼 뱀을 돌보라는 건가? 아니면 날 길들이려는 거야?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다. 참 생각이 많은 여자군. 내가 용이라는 걸 알면 어떤 상상을 더 할까? 설명하기 귀찮아. 사체를 터뜨려 조각내어 버렸다. 요단을 삼키게 했다. 류여연이 일성 요단을 복용했다. 스킬 훈련술을 획득했다. 내 매끈한 몸을 보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다. 내가 흡혈귀도 아니고 그냥 놓아둬야겠다. 류여연의 화기를 채우기 위해 표범 한 마리를 더 잡았다. 요단 2개를 먹었는데 시스템 알림이 떴다. 쥐가 하려면 이성 요단이 필요하단다. 정말 기가 막혔다. 요단 3개나 먹어야 낫다니 너무 낭비 아닌가? 류여연은 의기양양하게 내 머리 위에서 거드름을 피웠다. 미꾸라지 치고는 일잘하네. 내 부하로 삼아주마. 기가 차서 웃음만 났다. 난 딸처럼 키워주려는데 넌 날 부하 취급하냐? 사람 모습으로 변하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겠다. 어느덧 다시 그 영광 근처에 왔다. 지난번엔 쫓겨났지만 이번엔 다르다. 나도 이제 일성요수니까 반드시 서력하겠다. 의원도 연기를 탐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곧장 연못으로 향했다. 기선 제압을 할 생각이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잔잔하던 물결이 요동쳤다. 소름 끼치는 살기가 느껴졌다. 큰일이다. 불길해. 느낌이 좋지 않다. 필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그 찰나의 순간 거대한 물기둥이 내가 있던 곳을 강타했다. 바닥이 움푹 파였다. 도망치며 뒤를 돌아보니 물속에서 거대한 파도가 일며 비늘 덮인 흉측한 머리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거대한 눈동자가 나를 노려봤다. 숨막히는 압박감이 짓눌렀다. 삼성 요수 철등 용잉어 출현. 헐. 용이 되기 직전에 이거 그물이다. 혼비백 사나여 도망쳤다. 죽어라 몸을 비틀며 살아야 해. 물기둥과 얼음 파편이 쏟아졌다. 공격마다 땅이 터져나갔다. 등에 직격타를 맞았다. 뼈아픈 고통이 느껴졌다. 비늘이 깨져버렸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한 발만 늦었어도 뱀탕이 됐을 거다. 한참을 달리고서야 바닥에 쓰러져 숨을 몰아쉬었다. 의원도 겁에 질려 있었다. 정신을 차리자 살기를 내뿜었다. 빌어먹을 잉어 녀석. 감히 나를 죽이려 해? 절대 잊지 않겠다. 너를 잡아다 매운탕을 끓여주마. 의원은 분해서 몸을 떨었다. 명색이 여자인데 인어한테 쫓기다니. 소문이라도 나며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 그 속마음을 듣고 나도 격하게 공감했다. 복수는 반드시 해야지. 얘가 싸우고 난 이득만 챙기면 좋겠다. 방금은 정말 위험했다. 일성과 삼성의 차이는 너무 컸다. 빨리 도망치지 않았다면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겨우 진정하고서야 공포를 떨쳐냈다. 강한 놈은 피하고 쉬운 놈부터 공략하자. 류하영과 숲을 누비며 이성 요수를 찾아다녔다. 복수를 하려면
일단 실력부터 키워야 한다. 콩, 콩. 바닥이 크게 흔들렸다. 거대한 무리가 달려오는 듯했다. 엄청난 압박감이 전해졌다. 뼈가 울릴 정도였다. 콧볼 쏘냐? 잘 왔다. 빙화한테 당한 화풀리 할 곳이 필요하던 참이었어. 류어연은 몸을 긴장시키며 소리가 들리는 쪽을 노려봤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색 갑옷을 들은 괴수가 나무를 뚫고 나타났다. 산처럼 거대한 덩치였다. 코 위에는 1미터가 넘는 검은 뿔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철갑 콧불소다. 이성 요수군, 류어연이 비명을 질렀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시스템 알림이 울렸다. 이성 요수 철갑 콧불소 발견. 류어연에게 필요한 요단이다. 이성이라도 상관없어. 난 일성이지만 숲이 이렇게 우거진 곳에선 저 덩치가 속도를 못 내지. 이게 바로 기회다. 몸을 또아리 틀고 상체를 높이 세웠다. 그리고 녀석을 노려봤다. 팽팽한 대치 상황. 녀석도 함부로 덤비지 못했다. 앞발로 땅을 구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류효연이 슬그머니 내려오려 한다. 기습이다. 장난해? 급도 안 되는 뱀이 2단계 요술을 기습하다니. 그건 자살 행위야. 호야다. 난 속으로 욕을 내뱉었다. 녀석이 개죽음 당하게 둘 순 없지. 내가 먼저 선수를 칠 수밖에. 몸을 잔뜩 웅크렸다가 순식간에 나무 위로 튀어올랐다. 내 움직임에 철갑 콧불소가 반응했다. 포효를 내지르더니 머리를 숙이고 돌진해왔다. 콱! 거대한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허리가 툭 끊어져 버렸다. 엄청난 괴력이다. 하지만 내 속도가 더 빨랐다. 이미 반동을 이용해 옆나무로 옮겨갔다. 녀석의 힘이 다 빠진 순간 미처 다음 힘을 쓰기도 전에 거구의 몸이 나무 사이에 끼어버렸다. 지금이다. 나무 줄기를 힘껏 차고 화살처럼 옆구리로 돌진했다. 입을 크게 벌려 목덜미를 노렸다. 하지만 이 짐승은 반응이 빨랐다. 머리를 세차게 흔들더니 웹불로 날카롭게 찔러왔다. 몸을 비틀어 급소는 피했다. 하지만 굵직한 콧불소 다리가 내 몸을 정통으로 걷어찼다. 퍽! 심장이 멎을 듯한 고통이다. 비늘이 사방으로 튀고 살점이 크게 뜯겨나갔다. 하얀 뼈가 드러날 정도였다. 피가 울컥 쏟아지며 순식간에 바닥을 적셨다. 이렇게 큰 부상은 처음이다. 철갑 콧볼소도 무사하진 못했다. 그루터기 더미에 박혀서 한동안 빠져나오지 못했다. 녀석의 눈에 경악이 서렸다. 1단계 요수가 이럴 줄 몰랐겠지. 나도 피를 봤으니 넌 오늘 제삿날이다. 반동을 이용해 고통을 참으며 쇠사슬처럼 녀석의 몸통을 감았다. 녀석이 빠져나오기 전에 꼬리에 온 힘을 실어 채찍처럼 녀석의 눈을 휘갈겼다. 퍽! 눈이 순식간에 터져나갔다. 고통에 미친 듯이 발버둥 쳤다. 굵은 다리를 마구 휘저으며 바닥을 온통 쥐시겨 놓았다. 죽어버려! 몸을 미친 듯이 조였고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목을 빈틈없이 조였다. 철갑 콧불소가 격하게 굴렀고 단단한 비늘에 내 살이 다 갈려나갔다. 하지만 난 죽어도 놓지 않았다. 온 힘을 다해 조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유연이 드디어 기회를 잡았다. 달려들어 녀석의 뒷다리를 콱 깨물었다. 상처는 크지 않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한 방이 되었다. 몇 분 후 철갑 콧불소가 움직임을 멈췄다. 눈알이 튀어나온 채 질식사했다. 난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다. 옆구리 상처는 뼈가 보일 정도였다. 유연이 내 상처를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다. 녀석은 몰랐을 거다. 자기를 돕기 위해 내가 이토록 목숨을 걸 줄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콧볼소의 시체를 끌고 와서 요단을 먹으라고 신호했다. 녀석은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상처를 치료하라며 연보하는 것이었다. 짜증이 확 밀려왔다. 아까 그 기습만 아니었어도 무리하게 공격하다 다치진 않았을 거다. 한참을 실랑이 한 끝에 녀석은 눈물을 머금고 2단계 요단을 삼켰다. 속으로 맹세했을 거다. 나중에 100배로 갚겠노라고. 설명하기도 귀찮다. 만약 내가 시스템에
100배 반환을 노린 걸 알면 아마 기절초풍하겠지. 띵! 유연이 2단계 요단을 복용했습니다. 100배 반환 발동. 축하합니다. 암벽 등반 숙련 스킬 획득. 난 속으로 욕을 했다. 하지만 녀석의 돌파가 시작되자 엄청난 요력이 내 몸으로 밀려들었다. 상처가 눈에 띄게 안 울기 시작했고 기온도 순식간에 정점에 도달했다. 그런데 아직 2단계 돌파는 못했다. 내 몸도 참 밑빠진 독이구만. 답답해하던 찰나 옆에 있던 유효연이 이상해졌다. 기운이 광범하게 날뛰며 몸이 차가웠다 뜨거웠다 했다. 몸 전체가 파르르 떨리는 게 꼭 주하인마에 빠진 것 같았다. 내가 대처하기도 전에 녀석이 눈을 번쩍 떴다. 도도했던 눈동자가 지금은 묘한 핑크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녀석이 순식간에 덮쳤다. 휘니 말도 안 되게 샜다. 그대로 날 바닥에 깔아뭉개고 몸을 덩굴처럼 내 몸에 감더니 나고 비비며 굴러댔다. 겁에 질려 녀석을 쳐다봤다. 머릿속에 황당한 생각이 스쳤다. 설마 나한테 덮치려는 거야? 결국 난 저항을 포기했다. 굴복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눌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요연히 유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자 순간 나는 당당한 사내로서 비록 지금은 뱀이지만 굴욕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절망적인 눈으로 하늘을 봤다. 멘탈이 무너져 내렸다. 이게 맞아? 아니잖아. 하지만 몸에 힘이 없어서 불경을 외듯 자기 최면을 걸었다. 주화인마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거다. 뱀을 구하는 것도 공덕이다. 손해는 아니다. 난 손해보는 게 아니야. 외로 따윈 소용없었지만 유효연은 멈추지 않았다. 낙엽 소리만 바스락거렸고 시간이 마치 멈춘 듯했다. 참아라. 이건 하늘이 내린 시련이다. 그저 이 미친 여자가 빨리 깨어나서 날 죽여주기만을 바랐다. 주성, 됐다. 얼마나 지났을까? 폭풍이 마침내 잦아들었다. 유연의 눈에서 건기가 사라지고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녀석은 몸에 힘이 풀려 옆으로 웅크린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난 바닥에 대자로 뻗어 헉헉대며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다. 기절한 유연을 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이 여자가 날 다 짜낼 뻔했네. 명색이 용족 여자라더니 주하인마에 빠지니 정말 사납다. 끊어질 듯한 허리를 좀 움직여봤다. 기분이 참 묘하다. 그래도 이번 일 믿지는 건 아닌 듯하다. 시스템이 계속 올려댔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너무 지쳤다. 일단 자고 보자. 얼마나 지났을까? 눈부신 햇살에 잠이 깼다. 눈을 떠보니 유연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꼬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온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는데 귀늘이 온통 분홍빛이었다.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곧바로 깨달았다. 녀석이 깼구나. 어젯밤 기억도 다 난 모양이다. 녀석을 슬쩍 훔쳐보며 속으로 웃음이 났다. 도도한 여쟁이니 지금 저런 모습이라니 꽤 귀엽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녀석의 기운이 어제보다 훨씬 강해졌다. 설마 바로 2단계로 돌파한 건가? 요단의 주하인마 자극까지 더해져서 전화위복이 된 모양이다. 바로 그때 내 몸에서도 격렬한 진동이 느껴졌다. 시스템의 소리가 머릿속을 울렸다. 띵! 숙주와 대상의 깊은 자극 감지, 친밀한 접촉으로 히든 보상 발동, 보상 배수 계산 중. 축하합니다. 100배 방어 획득. 1단계에서 2단계 요수로 즉시 승급. 띵! 패시브 스킬 매혹 저항 각성. 모든 정신 공격 및 매혹 마법 면역. 띵! 액티브 스킬 용의 각성. 영족의 외압을 방출하여 하급 요수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알림이 끝나자마자 몸속 기운이 화산처럼 터져나왔다. 비늘은 더 단단해졌고 은은한 금빛이 감돌았다. 몸집도 한층 더 굵직해졌다. 주먹을 불끈 쥐어 아니 꼬리에 힘을 줘봤다. 몸 안에 폭발적인 힘을 느끼며 속으로 퀴즈를 불렀다. 이것이 2단계 요수의 힘인가? 전보다 10배는 강해졌다. 게다가 새 스킬들도 대박이다. 매혹 저항이라니. 이제 정신 지배당할 일은 없겠네. 용의는 기선 제압 용신기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친밀한 접촉이 보상을 준다는 거다. 그럼 앞으로도 혹시? 그래서 급히 고개를 저었다. 이 위험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떨쳐냈다. 안 돼. 안 돼. 더 생각하면 큰일 나. 류현도 내 기운의 변화를 느꼈는지 꼬리 사이로 틈을 내어 슬쩍 내 쪽을 훔쳐보더니 혀가 완전히 굳어버린 게 보였다. 그 차가운 뱀 눈엔 불신이 가득했다. 속으로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이 음충이 어떻게 또 강해졌지? 어제만 해도 1단계였는데 오늘 벌써 2단계라니. 게다가 왜 이 기운의 봉군마저 압박감을 느끼지? 설마 어젯밤 일 때문인가? 더는 생각지 말자. 꼬리로 얼굴을 더 꽉 가려버렸다. 그녀의 속마음을 듣고 있자니 웃음이 터질 뻔했다. 이 아가씨, 지금쯤 정체성에 혼란이 왔겠지. 나는 막 잠에서 깬 척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최대한 다정한 눈빛을 지으며 그녀의 몸 상태를 걱정해 주었다. 날이 끝나기가 무섭게 류현의 비들이 더 붉게 달아올랐다. 꼬리 아래 가려진 얼굴은 이미 화끈거렸고 속으론 미친 듯이 욕을 퍼붓고 있었다. 정말 뻔뻔하고 파렴치한 음충이구나. 아, 아니지. 어젯밤 분명 그가 아니, 봉궁이 먼저 주도했지. 봉궁은 이제 살고 싶지 않구나.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나를 노려봤다. 그 뱀 눈엔 수치심과 분노가 가득해 당장이라도 날 잡아먹을 기세였다. 가식 떨지 마라, 이 천한 것. 그녀가 이를 갈며 말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온몸의 분홍빛 비늘 때문에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묘하게 귀여울 정도였다. 조금 더 몰려주려던 찰나 그녀의 요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한판 붙자는 신호다. 역시 몸을 굽히고 혀를 날름거리며 기습하려는 속셈이 분명했다. 막 2단계가 됐다 해도 난 시스템의 가호를 받는 남자다. 전혀 겁날 게 없다. 나는 나른하게 엎드린 채 하품까지 하는 여유를 부렸다. 다음 순간 1% 용의 외압을 내뿜었다. 은은한 압박감이 순식간에 동굴을 뒤덮자 류현의 끓어오르던 요력이 찬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았고 그녀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엔 경악만이 가득했다. 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건 대체 무슨 위압이지? 왜 봉궁의 영혼까지 떨리는 거냐? 용족이라 해도 이럴 순 없다. 잠깐, 저 인하의 뿔, 설마 정말 용족의 혈통을 깨운 건가? 말도 안 돼. 절대 그럴 리 없어. 봉궁만이 정통 용족 여제란 말이다. 저 미꾸라지 다위가 어째서 가니? 변해가는 그녀의 표정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해졌다. 어디서 기습을 하려고? 이제 누가 형님인지 알겠지. 나는 외압을 거두고 다시 순진한 눈빛으로 그녀를 봤다. 그녀는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렸지만 나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한 분노와 증오가 아니라 복잡한 감정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묵묵히 구석으로 돌아가 꼬리로 몸을 웅크렸지만 눈은 여전히 슬쩍슬쩍 나를 훔쳐봤다. 저 미꾸라지는 대체 정체가 뭐지? 설마 봉궁이 정말 그의 것이든. 아니, 생각하지 말자. 어차피 지금은 상대가 안 되니 일단 참고 때를 기다려야지. 묘한 침묵이 흐르던 그때 동굴 밖에서 천지를 울리는 포효가 들렸다. 치열한 싸움 소리와 비명이 이어졌고 강한 기운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와 류현은 동시에 입구를 향했다. 그녀는 비늘을 꼿꼿이 세우며 경계 태세를 갖췄다. 나도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지우고 동굴 밖을 뚫어지게 노려봤다. 적어도 2단계 정전의 기운이다. 게다가 저기가 가득했다. 방금 돌파한 기운 때문에 골치 아픈 몸이 온 모양이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류현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움찔하더니 또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저 미꾸라지 지금 뭐 하는 거지? bun궁을 지키겠다는 건가? 후가 원한데? 하지만 몸은 정직하게 내 등 뒤로 쏙 숨었다. 바닥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격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밖에 포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진동도 더 거세졌다.
나는 그녀를 뒤에 두고 입구를 주시했다. 내 뒤에 숨은 그녀는 꼬리로 툭툭 건드리며 중얼거렸다. 미꾸라지 주제에 정말 지켜줄 셈인가? 못 버티겠다 싶으면 동궁은 내 생사 따위 신경 안 쓰거다. 그녀의 속마음에 대꾸할 틈도 없었다. 입구에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것은 2단계 정점인 철배 청랑이었다. 몸집이 수십 미터에 달했고 털은 강철 바늘처럼 꼿꼿했다. 놈의 눈이 나를 노려보더니 커다란 입을 벌렸다. 지독한 악취가 확 풍겨왔다. 낮은 포효가 동굴에 올려 퍼졌다. 작은 벌레 자식, 내가 돌파에 성공한 놈이냐? 이 동굴은 이제 내 거다. 알아서 꺼져라.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류연이 내 뒤에서 고개를 쏙 내밀었다. 혀를 날름거리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하찮은 짐승 주제에 감히 본궁 앞에서 무례하구나. 창랑은 당황하더니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겨우 2단계 진입한 뱀다위가 가당키나 하냐. 마침 배가 고팠는데 너희를 에피타이저로 삼아주마. 날이 끝나기가 무섭게. 놈이 맹렬히 달려들었다. 속도가 너무 빨라 잔상만 담을 정도였다. 류호연은 몸을 바짝 긴장시키고 여력을 한계까지 끌어올렸다. 싸울 준비를 마친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나른하게 꼬리를 휘둘러 그녀를 뒤로 쓱 밀어냈다.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말이다. 그녀는 멍해지더니 또 속으로 소리쳤다. 이 미꾸라지 대체 뭐냐고. 본궁을 무시하는 거냐? 명색이 용종 여제인 본궁이 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니. 하지만 몸은 또 정직했다. 구분구분 구석으로 물러나 싸움을 뚫어지게 지켜보며 언제든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창랑의 날카로운 발톱이 눈앞까지 들이닥쳤다. 공기를 찢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나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품할 여유까지 있었다. 발톱이 내 급소에 정통으로 꽂혔다. 돌가루가 사방으로 튀고 바닥이 움푹 팰 정도의 위력이었다. 류호연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끝났어. 저 미꾸라지 죽었어. 아니, 제가 죽으면 본궁은 어쩌지? 하지만 먼지가 거치자 나는 여전히 멀쩡하게 누워 있었다. 몸엔 상처 하나 없었고 비늘 아래로 분빛이 은은하게 감돌았다. 호신민명의 힘이었다. 창랑은 멍하니 자신의 발톱을 데려다봤다. 말도 안 돼. 2단계 정점인 나의 전력 일격인데 고작 막 돌파한 2단계 따위가 어떻게 상처 하나 없단 말이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몸을 향해 씩 웃어주었다. 겨우 이거냐? 지금 다 안마해 주는 거야? 창랑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본능이 이 뱀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놈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입을 벌렸고 용족의 혈통이 들끓기 시작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화염이 뿜어져 나왔다. 용식술, 황금빛 불꽃이 홍수처럼 쏟아져 순식간에 창랑을 덮쳤다. 놈의 보호 요기는 종이장처럼 한순간에 뚫려버렸다. 처절한 비명이 산속에 울려 퍼졌고 창랑은 바닥을 구르며 불을 끄려고 몸부림쳤다. 하지만 용의 숨결은 평범한 불이 아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불꽃은 더 거세게 타올랐다. 나는 유유히 기어갔다. 바닥을 구르는 꼴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네. 허세 부리더니만 이제야 서열을 알겠냐. 창랑이 절반적인 눈으로 나를 봐. 눈엔 애원이 가득해. 날 썩기도 귀찮아. 꼬리를 세게 휘둘렀지. 깨달은 실룡태니의 힘이 폭발해. 쾅 하고 녀석의 머리를 날렸어. 엄청난 힘에 거대한 늑대 몸이 날아가더니 나무 수십 그루를 뚫고 결국 바닥에 처박혔지. 두어 번 경련하더니 완전히 숨이 끊겼어. 모든 게 순식간이 없지. 공격부터 끝날 때까지 시간도 얼마 안 걸렸어. 꼬리를 한 번 흔들고 느긋하게 시체로 다가갔지. 송곳니로 배를 갈라서 주먹만 한 요단을 물었어. 따스한 요력이 남아있네. 류호연은 구석에서 멍하니 봐. 완전 돌처럼 굳어버렸어. 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겠지. 이게 정말 그 하찮은 벌레인가. 자고 나니 왜 이렇게 강해졌지. 2단계 정점 또 꺼이잖아. 내 체질에 진짜 효능이 있나.
어젯밤 일로 치트라도 쓴 건가? 인생에 회의감이 드나 봐. 자기가 진짜 용juk 여제인지 의심해. 요단을 물고 녀석 앞에 갔지. 머리로 툭툭 건드리니 그제야 정신을 차리네. 무의식적으로 입을 벌려. 난 입안에 요단을 뱉어줬지. 녀석은 멍해졌어. 요단을 머금고 나를 빤히 봐. 그 눈에 처음으로 혼란이 서려. 난 꼬리를 흔들며 아무 일 없듯 제자리로 가서 누워. 속으론 비웃고 있지. 바보야, 얼른 먹어. 그래야 내가 보상을 받지. 유여연은 요단을 머금은 채 복잡한 눈으로 나를 봐. 하지만 이번엔 망설임 없이 꿀꺽 소리를 내며 요단을 삼켜버렸어. 요단이 들어가자 기운이 요동치기 시작해. 돌파하려는 징조지. 난 누워서 기다렸어. 시스템 알림음이 들려. 역시나 바로 다음 순간 띵 대상 확인 완료. 요단 복용으로 100배 복상 발동. 숙주의 기술 강화를 축하합니다. 용식술이 용염카드로 진화. 신용 태미가 완성형으로 진화. 그와 동시에 방대한 요력이 몸에 쏟아져. 기분이 좋아 소리 지를 뻔했네. 이 느낌 정말 짜릿해. 가만히 있어도 강해지다니. 요연이 요단을 다 소화했어. 기운이 2단계 중기로 안정됐네. 녀석이 눈을 뜨더니 나를 보는 눈빛이 더 묘해졌어. 무슨 말을 하려다. 기특하구나 하고 말아. 난 속으로 웃었지. 이 츤데레 녀석. 속으론 감동해 죽으면서. 말투는 여전하네. 그때였어. 시스템 소리가 다시 들려. 근처에 용족의 기온 감지, 상구 유적으로 추정, 조사를 권장합니다. 난 번쩍 고개를 들었어. 용족 유적이라고 분명 대단한 게 있겠지. 유연의 기억이 돌아올지도 몰라. 아니면 내가 한탕 챙기거나. 난 유연을 쳐다봤어. 녀석도 나를 보고 있네. 미세한 기운을 느낀 게 분명해. 분빛이 흔들리며 또 갈등하기 시작하네. 이 기운은 용족의 것인데 한번 가봐야겠어. 근데 얘이 꾸라지를 따라가면 또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안 가면 기회를 놓칠 텐데. 녀석의 속마음에 웃음이 나. 난 꼬리를 흔들어서 어서 타라고 신호를 줬지. 녀석은 멍하니 있다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내 등 위로 기어와. 내 머리 뒤에 엎드려선 중얼중얼 대네. 따라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저 길이 같을 뿐이지. 굳이 따지진 않았어. 기운이 느껴지는 곳으로 움직여. 창랑의 시체는 숲속으로 사라져.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야. 요연을 태우고 숲을 가로질러. 시스템의 안내가 점점 선명해져. 용족의 기운도 더 진해지고 내 머리 뒤에 엎드린 요연은 혀를 계속 날름거리며 공기 중에 냄새를 맡고 있어. 몸을 미세하게 떨고 있네. 이건 분명 용족의 기운이야.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오래됐어. 상고시대 선조의 유적이라면 내 힘을 되찾을 날도 머지않았어. 그때 이 미꾸라지부터 삶을 거야. 진국으로 말이지. 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어. 아직도 나를 삶을 생각이라니. 내 호의가 아깝네. 참봉우리 2개를 넘고 안개 낀 고목 숲을 지나자 거대한 계곡 균열이 나타났어. 양쪽 절벽은 거울처럼 매끄러워. 마치 칼로 벤 것처럼 말이야. 틈새 깊은 곳은 캄캄해서 바닥이 보이지 않아. 용족 기운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 유연은 비늘을 떨며 흥분해. 서둘러 내려가선 안으로 달려가. 나도 급히 뒤따라갔지. 바보 같은 녀석이 다칠까봐. 안으로 갈수록 좁아지네. 벽엔 고대 문양들이 새겨져 있어. 용족만의 특수한 부문이야. 은은하게 빛이 나네. 한참을 들어갔을까? 갑자기 눈앞이 확 트이더니 높은 검은 성문이 나타났어. 금지 부문이 빽빽하게 적혀있고 묘한 외압감이 흘러나와. 유연은 성문에 딱 달라붙어 미친 듯이 성문을 핥아대. 눈에는 열광이 가득해. 녀석은 혀를 깨물더니 자신의 피를 성문에 떨어뜨려. 성문은 꼼짝도 안 하네. 아무런 반응이 없어. 한 방울 더 떨어뜨려봐도 여전히 반응이 없어. 조급해진 녀석이 피를 쏟아내도 성문은 죽은 듯 고요해. 유해한 체면이 말이 아니지. 녀석은 그대로 굳어버렸어. 믿을 수 없다는 듯 절망해. 머리로 문을 들이받고 꼬리로 치고 난리를 쳐도 이빨로 물어뜯어 봐도
성모는 요지부동이야. 옆에서 보리 웃음이 나오네. 방금까지 의기양양하더니 이제 완전히 멍해졌지. 난 천천히 기어갔어. 꼬리로 녀석을 살짝 밀어냈지. 녀석은 화난 눈으로 나를 봐. 분노와 불만이 가득해. 하지만 난 무시했어. 내 뿔에서 빛이 나기 시작해. 몸속 용족 혈통이 요동치네. 성문의 고대를 가까이 대고 뿔로 살짝 건드렸어. 콩 하며 성문이 크게 떨려. 금지 부문들이 살아난 듯이 빠르게 휘돌기 시작해. 이어서 성문이 서서히 열려. 오래된 기운이 확 쏟아져 나와. 유연은 넋이 나갔어. 열린 문을 멍하니 보다가 나를 번갈아 쳐다봐. 빛나는 내 작은 뿔을 보며 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어. 말도 안 돼, 절대 안 돼. 저 자표를 어떻게 나보다 지내? 어째서 제가 여는 거지? 나는 안 열리는데? 성문이 고장난 게 분명해. 아니면 내가 가짜 용족인가? 완전히 멘탈이 나갔네. 바닥에 축 처져서는 눈이 완전히 풀렸어. 비늘마저 흐릿해졌네. 난 속으로 비웃었지. 이제 누가 대장인지 알겠냐? 꼬리를 휘저으며 어서 따라오라고 했어. 그제야 정신을 차리더니 나를 노려보면서도 결국 타라 들어오네. 안으로 들어가니 길고 좁은 통로가 나와 밖보다 훨씬 더 뱀 한 마리 겨우 지날 만큼 더 좁아졌다. 그를 앞장 세웠다. 그 눈에 경계심이 스쳤다. 분명 속으로 또 날 의심하고 있겠지. 하지만 거역할 순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기어 들어갔다. 통로가 정말 너무 좁았다. 내가 조금만 크게 움직여도 꼬리가 그의 꼬리에 닿았다. 그가 온몸을 굳히더니 비늘이 금세 수줍은 분홍빛이 됐다. 속으론 수작 부린다며 날 욕하면서도 기어가는 속도를 높였다. 날 따돌리려는 속셈이다. 하지만 통로가 워낙 좁아서 그가 빠르면 나도 빨라지고 그가 느리면 나도 느려졌다. 꼬리가 계속 닿을 듯 말 듯 했다. 그는 부끄러워 온몸이 달아올랐고 금방이라도 연기가 날 기세였다. 난 속으로 웃음이 났다. 이건 정말 내 탓이 아니다. 통로가 워낙 좁으니까. 근데 꼬리가 정말 매끄럽긴 하네. 비늘이 차가우면서도 닿는 느낌이 꽤 좋았다. 내 마음을 알아채는지 갑자기 뒤돌아 날 노려본다. 뱀눈에는 수치와 분노가 가득했다. 당장이라도 날 물어 죽일 기세였다. 하지만 결국 참아냈고 그저 꼬리를 꽉 말아주고는 몸 아래로 숨겨버렸다. 다시는 닿지 않으려는 듯이 통로는 점점 더 깊어졌다. 공기는 점점 습하고 차가워졌고 썩은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용의 외압감은 더 짙어져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였다. 유효연의 속도가 점점 느려졌다. 용의 외압을 버티느라 필사적이었다. 난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 몸속 용의 혈통이 절로 움직여 외압감을 자연스레 없애주었다. 한참을 더 기어갔을까? 통로의 끝이 드디어 보였다. 눈앞에 거대한 지하 동굴이 나타났다. 동굴 중앙엔 거대한 요골이 누워있었다. 그건 용의 요골이었다. 길이가 100장은 좋게 넘어 보였다. 죽은 지 수만 년이 지났을 텐데 여전히 숨 막히는 외압감을 뿜어냈다. 요골 옆에는 황금빛 식물 하나가 눈에 확 띄었다. 끝에 주먹만 한 열매가 맺혀 엄청난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유연은 넋을 잃고 바라봤다. 눈에는 충격과 탐욕이 가득했고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금빛 두 줄기가 빛났다. 그건 거대한 눈동자였다. 우리를 노려보며 포효했다. 낮은 용의 울음소리가 동굴을 울렸다. 벽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다. 유효연은 온몸이 굳어버렸고 비늘이 전부 곤두섰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난 그의 앞을 막아서서 그 눈동자를 똑바로 노려봤다. 몸속 용의 피가 끓어올랐고 오른발도 미세하게 빛났다. 유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머리를 천천히 들더니 텅 빈 눈에 금빛 불꽃이 타올랐다. 거대한 용의 뼈가 머리를 들었다. 용의 혼이 깨어난 것이다. 동굴 전체가 진동하며 머리 위로 돌가루가 쏟아졌다. 유효연은 온몸이 굳었고 비늘이 사방으로 뻑쳤다. 눈에는 공포뿐이었다. 입을 열어 뭐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용의 외압이 실체처럼 짓눌렀고 영혼까지 떨리는 기분이었다. 몸은 힘없이 바닥에 고꾸라졌고 겨우 고개만 들 수 있을 뿐이었다. 난 그의 앞을 막아섰다. 용의 혈통이 미친 듯이 회전했고 호신 비들이 금빛을 내뿜으며 용의 외압에 맞서 싸웠다. 하지만 그런데도 큰 산을 짊어진 기분이었다. 한치 움직이는 것도 온 힘을 다해야 했다. 용의 혼이 날 내려다보았다. 눈 속에 금빛 불꽃이 일렁였다. 감히 용족의 성지에 발을 들이다니 죽어라. 낮은 목소리가 머릿속을 울렸다. 귀가 아닌 영혼을 직접 때렸다. 유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속으로 절망하며 비명을 질렀다. 끝이야. 이건 고대 진룡의 잔혼이야. 내 전성기 때도 이길 수 없었을 텐데 지금 상태론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는 내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미꾸라지가 밉긴 하지만 여기서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저승길 동무라도 생겼으니 난 그의 생각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용의 혼이 이미 움직였기 때문이다. 거대한 발톱 환영이 하늘에서 떨어져 우리를 향해 사납게 내리쳤다. 아슬아슬하게 그 공격을 피했다. 콱! 바닥에 깊은 구덩이가 생겼고 돌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온몸이 얻어맞은 듯 아팠다. 난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덩굴 안을 빠르게 누볐다. 돌기둥과 유골을 반패 삼아 숨었다. 용의 혼은 연달아 공격했고 한 방 한 방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속도가 충분히 빠르진 않았다. 결국 한낱 자동일 뿐이라 반응이 조금 느릴 수밖에 없었다. 난 유연하게 움직이며 위기 속에서 공격을 계속 피했다. 유연은 제자리에 주저앉아 내가 외압 속에서 버티는 걸 지켜봤다. 그의 내심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이 미꾸라지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난 고개 들기도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달리는 거야? 대체 혈통이 얼마나 순수한 거지? 기뻐할 틈도 없었다. 체력이 급격히 빠지고 있었고 위압감은 점점 더 강해졌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게 뻔했다. 바로 그때 견문질로 용의 유골 옆을 보았다. 거기 구멍빛 식물이 자라고 있었고 끝엔 주먹만 한 열매가 열려 있었다. 유혹적인 금빛을 내뿜으며 연기가 뚝뚝 떨어질 듯 가득했다. 머릿속에 시스템의 알림이 스쳤다. 영혼 봐. 이건 용족의 보물이다. 먹으면 혈통을 크게 강화하고 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세상에. 난 즉시 방향을 틀었다. 더는 공격을 피하지 않고 곧장 용원과를 향해 돌진했다. 용의 혼도 내 의도를 알아채는지 분노한 포효가 동굴을 가득 찼다. 죽고 싶은 개냐. 거대한 발톱 환영이 다시 모여 날 향해 세차게 내리쳤다. 난 온 힘을 다해 몸을 비틀었다. 발톱이 꼬리를 스치며 바닥을 쳤고 꼬리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비늘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하지만 뒤돌아볼 여유는 없었다. 가까워지는 용원과만 똑바로 응시하며 쉼없이 다가갔다. 마지막 순간 난 힘껏 몸을 속 굳혀 입을 크게 벌리고는 용원과를 한 입에 삼켜버렸다. 화광! 열매가 들어간 순간 엄청나게 건포한 에너지가 몸속에서 터져나왔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고 강둑이 무너지는 듯했다. 배운 몸이 격렬하게 떨렸고 비늘 아래의 혈관이 툭툭 붉어졌다. 금빛이 몸 밖으로 뿜어져 나왔다. 곧이어 엄청난 통증이 밀려왔다. 모든 뼈가 으스러지는 기분이었고 모든 피가 불타는 듯했다. 난 하늘을 향해 포효하며 처절한 비명을 내질렀다. 하지만 곧이어 비명은 용의 울음소리로 변했다. 비록 미숙했지만 순수한 용의 요염이 담겨 있었다. 몸속 혈통이 미친 듯이 끓으며 영혼과의 에너지와 융합되었고 경지도 계속해서 돌파했다. 기운이 폭발적으로 치솟았다. 2단계 중기, 후기, 정정, 콱! 이마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더니 작은 육각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반치 정도까지 자라났고 표면에는 은은한 금빛 문양이 생겼다. 몸집도 점점 커졌으며 비늘은 더 두껍고 단단해졌다. 금속 같은 광택이 번득였다.
난 진정한 용의 형상을 갖췄다. 비록 아직은 어린 용이지만 용의 혼의 공격이 멈췄다. 금빛 눈동자가 날 뚫어지게 맞다. 살기는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엔 복잡한 감정이 들어섰다. 순수한 혈통이라니, 이토록 순수한 용의 혈통이라니, 생전의 나보다도 훨씬 순수하구나.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목소리엔 경악과 믿기지 않음이 섞였다. 난 바닥에 엎드려 숨을 헐떡였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몸 안의 폭발적인 힘 때문에 전율이 일 정도로 흥분됐다. 이것이 2단계 정접인가? 이전보다 10배는 강해진 것 같다. 유효연은 완전히 넋이 나갔다.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날 보며 속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미꾸라지가 용원과를 먹었어. 그가 정말 용원과를 삼켰다고. 나조차 참아 먹지 못했는데, 아니, 먹을 기회도 없었는데 대체 왜 저 미꾸라지가 이득을 다 챙기는 거지? 이 몸이야말로 용족의 여제란 말이다. 내가 바로 정통이란 말이야. 그녀는 삶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이 가짜 여제인지 의심하며 난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거대한 용을 바라보았다. 용의 혼이 여전히 나를 노려봤지만 더 이상 저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젊은이여, 이름이 무엇이냐? 모명의 소졸 오묵이라고 합니다. 용의 혼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 칭찬의 기색이 스쳤다. 좋구나. 내 몸엔 순수한 용족의 혈통이 흐른다. 지난 수만 년 동안 내가 본 그 어떤 용족보다 순수하구나. 순간 멍해졌다. 수만 년이라니 이 자손이 그렇게 오래 버텼다니. 난 생전에 용족의 전장이었다. 이곳에서 전사하고 말았지. 잔원을 남겨 전승을 지키며 유연한 자를 기다려왔다. 오늘 드디어 주인을 만났구나. 그가 용의 발톱을 들어 올렸다. 환영이 내 이마를 가볍게 짚자. 완전한 용족의 전적과 신령팔미의 초식이 금빛이 되어 머릿속에 몰려왔다. 우수한 정면들이 눈앞을 스쳤다. 진룡이 꼬리를 휘두르는 모습이었다. 일경마다 천지를 개벽할 기세였고 최신마다 대도의 이치가 담겨 있었다. 그 속에 깊이 빠져들어 넋을 잃고 몰입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용의 혼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전승은 모두 전해졌다. 나도 이제 사라질 때가 되었구나. 젊은이여, 부디 잘 살아남거라. 용족의 혈통의 영광을 되찾아 주어라. 그는 유연을 바라보았다. 눈빛에 의미심장한 기색이 서렸다. 저 아이의 혈통은 희박하나 신분이 결코 평범하지 않구나. 그녀를 잘 대해주거라. 유연이 온몸을 움찔했다. 눈동자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나를 마친 용의 호는 금빛 불꽃과 함께 서서히 꺼져갔다. 거대한 용골이 근음과 함께 무너졌고 산산조각난 뼈 조각만 남았다. 동굴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천장의 균열이 점점 벌어지더니 돌덩이들이 미친 듯이 쏟아졌다. 묻어진다. 어서 도망쳐. 난 유효연에게 맹렬히 달려가 그녀를 덥석 물어 올렸다. 왔던 통로를 향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내 입안에서 발버둥 치며 꼬리를 마구 휘둘러댔다. 속으로는 미친 듯이 욕을 퍼부었다. 당장 이 몸을 모아라. 나도 스스로 달릴 줄 안단 말이다. 난 온 힘을 다해 질주했다. 뒤쪽 동굴이 근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거대한 돌들이 꼬리를 스치며 떨어졌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마지막 순간, 균열을 뚫고 밖으로 튀어나와 고목숲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유효연은 바닥을 몇 바퀴 굴러 꼬리말이 아니었다. 낙엽투성이가 된 채 나를 노려보더니 상처투성이가 된 내 모습을 보고는 하려던 말을 꿀떡 삼켜버렸다. 한참을 휴식한 뒤에야 난 겨우 몸을 일으켰다. 꼬리를 한 번 휘두르며 따라오라고 신호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더뎠다. 산봉우리 2개를 넘자 익숙한 동굴이 눈앞에 나타났다. 채 다가가기도 전에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코를 찌르는 탄내가 진동했고 낯선 욕이 세 줄기가 뒤엉켜 있었다. 동굴 입구에는 붉은 여우 3마리가 엎드려 있었다. 일반 여우보다 몸집이 몇 배나 컸고
털은 마치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 2단계의 우수 저격모였다. 그것도 3마리나 몰려왔다. 녀석들은 우리를 보더니 눈에 살기를 띠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입에서는 위협적인 저음이 흘러나왔다. 그중 덩치가 가장 큰 녀석의 발톱 사이에는 익숙한 철배 창낭의 가죽이 들려 있었다. 복수를 하러 온 것임을 단번에 깨달았다. 철배 창낭과 인연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제 보복하러 나타난 것이다. 여연이 내 등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내 앞을 가로막고 섰다. 온몸의 비늘을 바짝 세우고 요력을 미친 듯이 끌어올렸다. 그녀가 나를 힐끗 재려보더니 딱히 너를 지키려는 건 아니다. 단지 이 동굴이 손에 익어서 옮기기 싫을 뿐이란 말이다. 웃음이 터질 뻔했다. 저 새침한 성격은 언제쯤 고쳐질까? 저격모들은 잡담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대장 녀석이 하늘을 향해 포효하자 날카롭고 귀에 거슬리는 오름소리가 났다. 나머지 2마리가 순식간에 덮쳐왔고 입에서 뜨거운 불길을 뿜어냈다. 불길은 화룡처럼 공기를 휩쓸었고 주변이 일그러질 정도로 뜨거웠다. 유효연은 물러서지 않고 돌진했다. 뱀처럼 유연하게 몸을 비틀며 용족의 비법을 펼쳤다. 은은한 금빛이 전신을 감싸더니 두 줄기 불길에 정면으로 맞섰다. 쾅 하는 근음과 함께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녀는 몇 걸음 뒤로 밀려났고 비늘꽃꽃이 검게 탔다. 하지만 끝내 버텨내더니 한 마리를 끈질기게 붙들었다. 다른 녀석이 측면에서 달려들어 기습하려 했지만 꼬리를 세게 휘둘러 녀석을 날려버렸다. 1대1의 싸움이라 버거워 보이긴 했지만 확실히 시간을 벌고 있었다. 필사적으로 싸우는 그녀를 보니 마음속에 묘한 파동이 일었다. 입만 살아서 떽떽거리는 줄 알았더니 실전 실력도 꽤 상당했다. 가장 큰 저격모 대장은 부하들이 묶인 것을 보고 싸움터를 우회해 곧장 나에게 달려들었다. 입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맺혔다. 난 나른하게 고개를 들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불길이 뿜어져 나오는 찰나 2단계 정점의 속도로 움직였다. 폭발적인 힘으로 그 자리에 잔상만 남겼다. 불길은 잔상을 뚫고 지나가 뒤쪽 바위에 명중했다. 바위가 순식간에 폭발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난 이미 녀석의 코앞에 서 있었다. 녀석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난 입을 크게 벌리고 목구멍에 용염탄을 응축시켰다. 적금빛 화염탄이 그 눈과 함께 쏘아져 그대로 녀석의 얼굴을 강타했다. 하늘 가득 불꽃이 터졌고 저격모는 저 멀리 날아갔다. 땅을 굴러대며 비명을 질렀고 얼굴에 붙은 불길은 아무리 애를 써도 꺼지지 않았다. 난 느긋하게 기어가 꼬리를 가볍게 휘둘러 녀석의 고통을 끝내주었다. 고개를 돌려 반대편을 보니 유효약이 여전히 2마리와 싸우고 있었다. 그녀의 몸엔 화성이 더 늘었고 비들은 거뭇하게 탔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매서웠다. 한 녀석의 목을 죽어라 물고 늘어지자 다른 녀석이 옆에서 마구 공격했다. 발톱이 몸에 핏자국을 남겼지만 그녀는 결코 입을 떼지 않았다. 이 바보 같은 여자, 뭐하러 이렇게까지 필사적인지 난 깊게 숨을 들이켰다. 몸속에 용혈이 끓어올랐고 꼬리를 힘껏 휘둘렀다. 완전한 형태의 신령발미였다. 잔상이 공기를 가르며 그녀를 공격하던 저격모를 후려쳤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저격모는 걸레짝처럼 날아가 나무새 그루를 들이받고서야 바닥에 처박혔다. 몇 번 경련을 일으키더니 이내 숨이 완전히 끊어졌다. 유효연이 잠시 멍해진 사이 물려있던 녀석이 발버둥 쳤지만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단번에 목을 물어 끊어버렸다. 전투가 끝났다. 저격모 3마리는 모두 죽었다. 유효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화상과 긁힌 자국이 가득했다. 비들은 빛을 잃고 탁해졌지만 눈동자에는 흥분이 서려 있었다. 그 등리양양한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음이 났다. 남몸을 돌려 근처 숲으로 기어가
빛이 나는 약초 몇 뿌리를 캤다. 아까 오는 길에 봐두었던 것들인데 치료 효과가 아주 탁월했다. 그녀의 곁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꼬리로 얼굴을 가린 채 다가오지 말라는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약초를 그녀 앞에 내려놓고 머리로 툭툭 건드렸다. 그녀가 고개를 들더니 약초를 보고는 멍하니 멈췄다. 눈빛에 복잡 미묘한 감정이 스쳤다. 난 꼬리로 약초를 집어 조심스럽게 지식인 다음 화상 입은 부위에 즙을 발라주었다. 그녀는 온몸이 굳어버렸고 비늘이 순식간에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지금 이 몸에게 약을 발라주는 건가? 그의 꼬리가 이 몸에게 닿았어. 안 돼. 겨우 이런 일로 감동하면 안 돼. 하지만 저렇게 진지한 모습은 생각보다 그리 밉지 않네. 그녀의 속마음을 들으며 난 멈추지 않고 계속 약을 발랐다. 상처마다 정성껏 약초를 발라주었다. 그는 미동도 없이 누워 내 손길에 몸을 맡겼다. 하지만 비늘은 점점 붉어지더니 결국 온몸이 다 익은 것처럼 변했다. 마지막 상처까지 다 바르고 꼬리를 거두고는 그의 옆에 엎드렸다. 너무 지쳐서 움직이기도 싫었다. 그가 슬쩍 나를 훔쳐보더니 다시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정말 이 몸을 걱정하는 것 같네. 나중에 요리해 먹을 때 2분 정도는 덜 익혀질까? 그 말을 듣고 하마터면 피를 토할 뻔했다. 바로 그때 먼 하늘에서 갑자기 빗줄기가 스쳐 지나갔다. 마치 유성처럼 우리 쪽을 향해 직진했다. 나는 번쩍 고개를 들어 경계하며 요연을 쏘아봤다. 부끄러워할 겨를도 없이 온몸을 긴장시켰다. 빗줄기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결국 동굴 상공에 멈춰섰다. 그것은 전령포였다. 은은한 위압감을 뿜어내며 전령포가 터지더니 금색 글자로 바뀌었다. 만유령 성운 3일 후 시작. 각지의 요수들을 상고 전장으로 초대함. 선착순 마감. 무수히 많은 기회. 글자들은 잠시 머물다 서서히 사라졌다. 내 눈이 번쩍 뜨였다. 만유령 성물가 드디어 열리는구나. 요요함의 눈에도 설렘이 스쳤다. 상고 전장이라니 어쩌면 이 몸의 공력을 회복할 수도 있겠어. 우리는 서로 눈을 맞췄다. 드물게 생각이 일치했다. 이 성회는 반드시 가야 한다. 3일 후 성회가 시작되고 나는 요요함을 데리고 길을 나섰다. 그는 내 등 위에 엎드려 있었다. 화상이 다 낫지는 않았지만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만여령 성운, 상고 전장은 화형 기회. 이 몸은 반드시 기회를 잡겠다. 이 미꾸라지 놈에게 영원히 눌려 살 순 없지. 그의 속마음을 무시한 채 만여령 방향으로 계속 헤엄쳐 갔다. 숲은 점점 깊어지고 마주치는 요소들도 많아졌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걸 보니 성회에 참가하려는 게 분명했다. 울창한 정글을 지나자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비명도 섞여 있었다.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멀지 않은 빈터에서 요소 몇 마리가 잡고 여린 형체를 에워싸고 있었다. 살과 들개 몇 마리였는데 덩치는 작아도 수가 꽤 많았다. 입에선 흉포한 포효를 내뱉고 포위당한 형체는 구석에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희미하게 보였다. 머리 위에 솟은 보드라운 두기, 복슬복슬한 꼬리가 자신을 감싸고 있었다. 류현도 그것을 보고 비웃는 눈빛을 보냈다. 하급 묘수들끼리 싸우는 게 뭐가 볼 게 있다고. 그냥 가자. 나는 무시하고 천천히 그쪽으로 기어갔다. 이 미꾸라지가 또 오지랖이네. 가까이 가서야 똑똑히 보였다. 포위당한 건 요족 소녀였다. 화형이 덜 끝난 소녀의 모습. 몸은 이미 인간의 형태였지만 아직 연노란색 숨털이 덮여 있었다. 뒤에는 복슬복슬한 큰 꼬리를 끌고 머리 위 두 여우 귀는 계속 파르르 떨렸다. 작은 얼굴엔 공포가 가득했고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요수들이 한 발짝씩 압박하며 천박한 웃음소리를 내뱉었다. 어린 여우야, 도망가지 마. 살결이 연해서 분명 맛이 들 거야. 여우 소녀는 겁에 질려 떨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빌었다. 오지 마세요. 저는 맛없어요. 요수들은 하악 웃음을 터뜨렸고 삭 한 마리가 발톱을 세워 나가차려 했다.
나는 다른하게 외압간을 살짝 뿜었다. 묵직한 기운이 순식간에 현장을 덮었다. 요소들은 그대로 굳어버리더니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대소변까지 지려버리고 공기 중에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나를 보더니 눈에 두려움이 가득한 채로 몸을 돌려 달아났다. 허둥지둥 숲속으로 사라졌다. 여우 소녀는 멍해져서 나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 촉촉하고 커다란 눈망울에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달려와 내 목을 꽉 껴안았다. 얼굴을 내 비늘에 비벼대며 말했다. 은희님, 은희님, 정말 대단하세요. 소리는 잡아먹힐 뻔했어요.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게요. 등 위에 있던 요요는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다가 겨우 중심을 잡았다. 눈앞의 광경을 보더니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 요망한 여우가 왜 이렇게 붙는 거야? 이 몸에 종몸에게서 당장 떨어져. 아니지. 이 미꾸라지가 언제부터 내 총이 됐지? 이 몸이 왜 신경 쓰는 거야?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직접 등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내 목을 휘감고는 여우 소녀를 향해 쉿쉿거리며 위협했다. 눈에는 경계와 적대감이 가득했다. 여우 소녀는 깜짝 놀라 내 뒤로 숨었다. 머리만 살짝 내민 채 서럽게 요요연을 바라봤다. 이 뱀은 너무 무서워요. 은희님, 저 뱀은 저를 싫어하나 봐요. 요요연은 화가 나서 비늘이 곤두섰다. 이 요망한 여우가 가련한 척을 해? 내가 무섭다고? 한 입에 삼켜버리지 않은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라. 나는 중간에서 곤혹스러웠다. 만나자마자 이렇게 싸우다니. 앞으로는 대체 어떡할지. 나는 꼬리를 살짝 흔들어 유연에게 그만하라고 일렀다. 그러고는 여우 소녀를 돌아봤다. 그제야 소녀는 울음을 그치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은희님, 저도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게요. 유여연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재미있는 이야기? 뻔뻔한 소리나 늘어놓겠지. 하지만 그저 여우 소녀를 뚫어지게 노려봤다. 그 시선이 마치 칼날 같았다. 여우 소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멋대로 내 등 위로 올라타더니 유여연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심지어 상냥하게 인사까지 했다. 뱀 언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리예요. 소리라고 불러주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누가 내 언니라는 거야? 누가 잘 부탁한대? 이 몸에게서 당장 떨어져. 그녀는 고개를 휙 돌려버렸다. 소리는 신경 쓰지 않고 조잘거리며 만효령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은희님, 은희님, 그거 아세요? 이번 만효령 성회는 정말 북적거릴 거래요. 상고 전장에 보물이 아주 많대요. 화형과도 있다는데 그걸 먹으면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대요. 소리는 꿈만 꾸고 있었어요. 화형이 되면 쫓겨나지 않아도 될 텐데. 말하다 보니 소리의 눈빛이 흐려졌다. 소리는 여우족 관계라서 쫓겨난 뒤로 혼자서 오랫동안 떠돌아다녔거든요. 하지만 곧 교훈을 차리고 하지만 이젠 은희님을 만났잖아요. 은희님은 소리를 꼭 지켜주실 거죠? 소녀는 큰 눈을 깜빡이며 나를 바라봤다. 기대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소녀는 즉시 활짝 웃었다. 꼬리를 바람개비처럼 흔들며 기뻐했다. 유여는 옆에서 눈을 흘겼다. 이 요망한 여우가 아주 잘 달라붙네. 가는 내내 소리에 입은 쓰지 않았다. 만요령의 삼봉우리가 몇 개인지 어느 여이 가장 강한지 누가 제일 얄미운지 등등 혼본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복슬복슬한 꼬리가 내 몸에 닿았다. 부드럽고 따뜻해서 꽤 기분이 좋았다. 유연은 그럴 때마다 분통을 터뜨렸다. 배목을 더 세게 감고는 나와 소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소리는 화내지 않고 싱글벙글 웃으며 다른 쪽으로 붙었다. 가끔 꼬리로 나를 살짝 간지럽히기도 했다. 참다 못한 유연이 입을 벌려 수녀의 꼬리를 물려고 했다. 소리는 깜짝 놀라 내 뒤로 숨으며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다. 은희님, 저 언니가 또 괴롭혀요. 나는 정말 머리가 지끈거렸다. 이건 가는 길이 아니라
완전 고행길이었다. 겨우 마지막 숲을 지나자 시야가 확 트였다. 거대한 산봉우리가 우뚝 솟아 구름을 찌르듯 서 있었다. 소리가 신나서 산문을 가리켰다. 은희님, 저기가 바로 마녀령이에요. 와, 정말 멋지다. 저 처음 와봐요. 류현도 고개를 들어 바라봤다.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전생 내 유봉은 용족 10만 군사를 거느렸는데 마녀령 따위는 내 신발 닦기에도 부족했다. 그런데 지금 기원을 찾아 여기 와야 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운명이군. 산으로 막 발을 들이려는데 갑자기 강력한 저기가 느껴졌다. 차갑고 음산한 기온, 숨기지 않은 살이었다. 본능적으로 비늘에 곤두섰다. 고개를 들어보니 산문 옆 거대한 청석 위에 검은 빛의 거대한 교룡이 있었다. 기르가 30장은 좋게 돼 보였다. 비늘은 서늘한 광택을 내뿜었다. 머리엔 2개의 혹이 솟아 있었고 곧 용이 될 징조였다. 3단계 정점의 흑수현겨. 그 음흉한 눈이 나를 노려봤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 인하의 반인치기를 뿌리었다. 눈에는 탐욕과 경계가 가득했다. 깊이 숨겨진 공포도 보였다. 어린 여우는 겁에 질려 떨었다. 내 뒤로 숨으며 목소리까지 떨리고 있었다. 마녀령 2인자 흑수현겨 어른이야. 너 너무 무서워. 소리는 겁나. 의원도 몸을 긴장시키고 요력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흑교를 매섭게 노려보며 속으로 경고를 보냈다. 저 짐승이 소수구를 노리고 있어. 아마 용각을 뺏으려는 속셈이겠지.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흑교와 눈을 맞췄다. 물러서지 않았다.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덤덤히 바라볼 뿐. 그 눈에 놀람이 스쳤다. 고작 2단계 정점인 작은 뱀이 3단계 정점인 자신과 맞서다니. 그는 천천히 바위에서 일어났다. 높은 곳에서 발을 굽어봤다. 개미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주변 요수들이 분위기를 감지하고 서둘러 길을 비켰다. 휘말릴까봐 겁이 난 모양이다. 산문 앞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바람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흑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재미있군. 고작 2단계가 마녀령에서 설쳐. 그가 말을 멈추고 내 인하의 뿔에 시선을 고정했다. 탐욕이 더욱 짙어졌다. 그것이 아주 탐나는구나. 내놓는다면 목숨은 살려주마. 흑수향교의 목소리는 음산했다. 주변 요수들이 숨을 죽였다. 류어연의 비들이 곤두섰고 요력이 미친 듯이 소용돌이쳤다. 흑교를 죽일 듯 노려보며 머릿속으로는 대응책을 필사적으로 계산했다. 여우는 내 뒤에 숨어 꼬리로 내 몸을 꽉 휘감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머리를 살짝 내밀더니 흑교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불만을 표시했다. 나는 나른하게 엎드려 심지어 하품까지 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주 봤다. 눈빛은 고요한 연못 같았다. 뺏고 싶으면 직접 와서 가져가. 내 태도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하찮은 2단계 주제에 감히 그에게 대항하다니. 흑교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하지만 경계심이 더 컸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패기는 숨겨둔 비장의 수가 있다는 듯. 침묵이 10초간 이어졌다. 흑교가 코웃음을 치며 다시 바위로 몸을 말았다. 대회 기간이니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 주지. 고대 전장에서 다시 보자고. 주변 요수들이 술렁거렸다. 이인자가 꼬리를 내리다니 여우의 눈이 반짝였다. 의원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대회가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산 아래 거대한 결투장이 생겼고 2단계의 요수라면 누구나 도전 가능했다. 요수들이 무대 위에서 싸움을 벌였다. 난 서두르지 않았다. 옆에 엎드린 채 여우가 옆에 앉아 조잘되는 설명을 들었다. 르우연은 내 목을 감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흑교 쪽을 노려볼 뿐이었다. 흑교도 나를 보고 있었다. 음흉한 시선이었다. 그가 2단계의 정점들을 불렀다. 낮게 무언가를 명령하자. 그들은 나를 악의적으로 쳐다봤다. 1라운드가 끝나자마자 2단계의 정점 폭곰이 올라왔다. 온몸의 근육이 꿈틀거렸다. 일어서니 높이가 열자는 됐다.
그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마지막에 나를 지목했다. 목소리에 도발이 가득했다. 나와 한판 붙자고 외쳤다. 요수들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구경거리가 생겨 신난 모양이다. 류혜연의 눈빛이 차가워지며 일어서려 했다. 난 꼬리로 그녀를 제지했다. 나른하게 무대로 올라가 팔짱을 끼듯 시극 웃어 보였다.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긴 말은 필요 없었다. 꼬리로 이리 오라고 까딱였다. 폭곰이 분노하며 포효와 함께 달려들었다. 거대한 앞발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왔다. 난 피하지 않았다. 그저 몸으로 받아냈다. 황하는 굉음이 올렸다. 주변 요수들의 귀가 멍해질 정도였다. 먼지가 걷히자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몸엔 흰 자국조차 남지 않았다. 폭곰은 멍하니 굳어버렸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앞발을 쳐다봤다. 나는 꼬리를 가볍게 흔들더니 뱀꼬리를 움직여 무심하게 휘둘렀다. 꼬리가 폭곰의 얼굴을 강타했다. 거대한 몸이 그대로 날아갔다. 울타리를 뚫고 요수불이 속으로 처박혔다.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단 한 방에 2단계 정점을 보냈다. 류혜연은 속으로 환호했다. 몸이 떨릴 정도로 흥분했다. 여우는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고 눈에는 동경이 가득했다. 학교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그는 두 번째 상대를 보냈다. 2단계 정점 금빛 날개 독수리였다. 번개처럼 빠른 속도였다. 공중을 선을 하다가 급강하하며 공격해왔다. 내 급소를 노린 공격이었다. 난 이번에도 피하지 않았다. 녀석이 코앞까지 왔을 때 꼬리를 다시 한 번 휘둘렀다. 독수리는 바로 기절해버렸고 바닥에서 경련을 일으켰다. 관중석이 술렁였다. 또 단 한 방이었다. 학교의 안색이 굳어졌다. 그는 세 번째 상대를 보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도 계속됐다. 올라오면 한 대씩 쳐줬고 둘이면 두 대를 쳐줬다. 스킬은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순수 신체 능력으로 압도했다. 잠시 후 무대 위에 요수들이 널브러졌다. 모두 내가 날려버린 강자들이었다. 요수들의 눈빛이 변했다. 무시해서 경외로 그리고 공포로 바뀌었다. 류혜연은 속으로 환성을 질렀고 여우는 너무 좋아 기절할 지경이었다. 눈을 반짝이며 나를 바라봤다. 흡교도 더는 참지 못했다. 그가 벌떡 일어났다. 30장의 몸집이 기둥처럼 솟았다. 3단계 정점의 기운을 뿜어냈고 압도적인 외압감이 전장을 덮었다. 요수들이 겁에 질려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가 나를 매섭게 쏘아봤다. 눈에는 사리가 가득했다. 그러고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왔다. 주변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아무도 숨을 크게 쉬지 못했다. 3단계와 2단계의 차이는 거대했다. 류혜연의 안색이 창백해지며 당장이라도 뛰어들 기세였다. 난 눈빛으로 그녀를 말렸다. 고개를 들어 흡교를 마주 보았다. 두려움 없는 눈빛. 그는 비웃으며 용의 묘음을 내뿜었다. 혈맥으로 제압하려 한 것이다. 그 외압감은 거대한 산처럼 짓눌렀다. 주변 요수들은 그대로 납작 엎드렸다. 내 몸속 용혈이 끓어올랐다. 코심용림에서 금빛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용명을 토해냈다. 비록 미숙했지만 지극히 순수했다. 영혼 깊은 곳에 외압감을 지닌 채 순식간에 흩어버렸다. 흑교의 용명을 심지어 오히려 그를 짓눌렀다. 흑교의 표정이 크게 변했다. 몸이 통제되지 않았다. 떨리는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불가능해. 이건 순수한 용의 위험이야.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단 말인가? 현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요수들이 느꼈다. 그것은 혈맥의 격차였다. 흑교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놀랍고도 분노했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노려봤다. 눈에서는 살기가 넘쳐 흐르듯 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혈맥 제압이었다. 그는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한 번 포효하며 억지로 몸을 지탱했다. 핏빛에 큰 입을 벌렸다. 덤벼들려 했다. 나도 몸을 웅크렸다.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했다. 대결은 일촉즉발이었다. 바로 그때 깊은 곳에서 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됐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뇌리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헛겨울 표정이 변했다. 몸이 굳어버렸다. 마녀랑 깊은 곳에서 거대한 형체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것은 주연이었다. 머리는 희고 발은 붉었다. 키는 백장이었다. 기운은 헤아릴 수 없었다. 적어도 사계 이상이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매 걸음마다 심장을 밟고 다가왔고 모든 요수들이 고개를 숙였다. 간이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헛교도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공손했다. 대장가가 오셨다. 주연은 그를 흘끗 보더니 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 늙은 눈에는 이체가 스쳐 지나갔다. 주연은 오랫동안 나를 응시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변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했다. 모든 요수들이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주연은 평화롭게 나에게 물었다. 흑규는 멍하니 서 있었다. 눈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주변 요수들도 모두 놀랐다. 대장가가 2단계 작은 뱀에게 이렇게 정중하다니. 고개를 끄덕이며 주연을 따라 깊은 곳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는 요연과 작은 여우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느껴졌다. 그리고 흑교의 불을 뿜을 듯한 두 눈도 마녀령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석전 앞에 도착했다. 주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칭찬과 감탄이 가득했다. 어린 나이에 혈통이 이렇게 순수하다니. 미래의 성취는 헤아릴 수 없겠군. 그는 잠시 멈췄다. 흑규는 속이 좁으니 분명 계속 너를 괴롭힐 것이다. 나는 내 잠재력을 높이 산다. 말을 마친 후 그는 온통 붉은 연골 한 그루를 꺼냈다. 그 후에는 오묘한 무늬가 가득했고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것은 주가이다. 육신을 단련하고 혈통을 순화할 수 있다. 사과의 의미로 나는 주가를 받아들고 그 안에 담긴 번대한 에너지를 느끼며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했다. 황급히 감사를 표했다. 내가 상기슬크로 돌아오자 유연과 작은 여우가 즉시 달려와 나를 넣었었다. 눈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나는 주거를 꺼내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두 여자의 눈이 모두 빛났다. 이것은 전설 속의 성품이다. 나는 주저없이 주가를 반으로 나누어 그들에게 건네주었다. 각자 반씩. 유연은 멍하니 서 있었다.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내심 다시 미친 듯이 연기를 시작했다. 나의 의도를 곰곰이 생각하며 작은 여우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았다. 곧바로 달려와 나를 안았다. 눈에는 조심스러움이 가득했다. 유연은 얼굴을 찌푸리며 작은 여우를 잡아당겨 떼어냈다. 자신은 내 목에 감기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작은 여우도 지지 않고 내 뒤에 숨어 머리를 내밀었다. 두 여자는 이렇게 나를 사이에 두고 대치했다. 나는 골치가 아팠지만 묘하게도 내심 기뻤다. 주가를 복용한 후 두 여자의 몸속 기운이 파동하기 시작했다. 유연은 순조롭게 2단계 정전까지 돌파했다. 작은 여우도 1단계 정전에 도달했다. 실력이 크게 늘었다. 그들은 눈을 뜨고 나를 보는 시선이 더욱 복잡해졌다. 작은 여우는 참지 못하고 내 앞으로 다가왔다. 얼굴이 붉어졌다. 눈에는 진지함이 가득했다. 대단하게 고백했다. 은인, 저는 몸으로 보답하고 싶어요. 평생 당신을 따르겠어요. 유연은 그 말을 듣자마자 순간 털이 곤두섰다. 몸 전체가 솟아올랐다. 비늘은 위험한 빛을 띠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선언했다. 침범할 수 없다고. 작은 여우도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가슴을 내밀며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두 여자는 점점 더 격렬하게 싸웠다. 주변 요수들이 모두 돌아보게 만들었다. 나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내심은 은근히 즐거웠다. 이것이 바로 전설 속의 일부다처의 복인가. 밤이 깊어지고 달빛이 살림에 쏟아졌다. 유연은 드물게 먼저 다가와 내 옆에 몸을 감았다. 꼬리가 무심코 나를 건드렸다. 탐색하는 듯이 달빛 아래 그 뱀의 눈에는 처음으로 긴장과 불안이 스쳐 지나갔다. 어디에 용족 여제의 외음과 차가움이 남아있단 말인가.
나는 드물게 어린 소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녀를 보며 매우 적극적으로 꼬리를 흔들어 응답했다. 멍해지더니 비늘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꼬리로 나를 세게 한 대 쳤다.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하게도 몇 걸음 더 다가왔다. 달빛 아래 두 뱀의 그림자는 서서히 얽혔다. 멀리서 작은 여우는 나무 뒤에 숨어 이 장면을 보며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굴렀다. 몰래 맹세했다. 조만간 은인을 되찾겠다고. 마녀령 성회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나도 지금의 부드러움을 즐겨야겠다.